괜찮은 걸까? 물건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은 보편화됐고 제품 가격은 꾸준히 하락해 오면서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편의를 누리게 되었죠. 자원의 손쉬운 조달로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니까 나무나 물, 광석 등과 같은 원재료를 얻기 쉬운 숲속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수십 년, 수백 년 된 나무들을 쓰러져 나가고 땅을 파헤치고 생명의 탄생지인 습지는 숨이 끊어지고 이런 우리는 스스로의 지구의 모든 생명체 위에 군림하는 우월한 존재로 놓고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원하는 것을 취해 왔습니다. 그동안 자연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지배자와 뭔가 피지배자의 관계에 가까웠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1차원적인 관계는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도 여전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 오염, 자원 고갈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니까 인간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도 하고 특히나 이 책에서는 면화 재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입는 면티 한 장에 얼마나 이 한 장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물과 살충제가 쓰이는지 모른대요. 이 면화를 재배하는 데 정말 많은 물과 살충제가 들어가는데 1 년에 35만 명의 농부가 사망하고 100만 건의 입원이 있고요. 이 환경 오염과 물 부족 현상을 가속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 무려 2,700 리터의 물이 쓰인대요. 우리는 하루에 2 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물이 2,700 리터의 물이 겨우 티셔츠 한 장 만드는 데 드는 물이라고 하면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양이네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티셔츠 하나 만드는 것도 물건 하나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굉장히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살아가고 있고 마트에 가면 과일, 고기, 포장, 플라스틱 랩, 스티로폼, 그다음에 통조림, 우유과, 요구르트 통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위생 목적으로 포장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꺼내 쓰면 쓰레기통으로 다 직결이 되죠.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의 전성시대가 되면서 편리한 소비와 이런 쉬운 패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에 '과연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지구의 전체의 문제다. 자원은 무한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기술 역시 필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생산 방식과 소비 방식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 문화를 헬싱키에서 만났는데요. 저자는 헬싱키라는 도시의 도심 중고 가게를 찾는 일이 정말 쉽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두세 블럭마다 하나씩 반드시 그 중고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시내 곳곳에 정기적인 벼룩 시장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즐기고 타인 손길이 탄 물건 구매가 뭔가 이렇게 '나는 꺼려진다.' 이러신 분 계시나요? 왜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쟁이들은 이러잖아요. 남이 쓰던 가구나 남이 쓰던 물건들을 함부로 가져오는 게 아니다. 뭔가 부정탄다. 애군을 가지고 오는 거다.'라고 하면서 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찝찝한 기분을 들고 오는 것 같지 않은가요? 네 저도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저는 중고 가게를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어 '혹시 이거는 죽은 사람의 유품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한동안은 굉장히 찝찝하게 생각했던 그런 이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보다는 '야 내가 뭔가 필요한 물건을
뭔가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자원을 들여서 사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걸 재활용하는 것도 '환경에 동참하는 일이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와 나도 핀란드 꼭 가면은 중고 가게 한번 가 봐야지.' 너무 핀란드가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런 잘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고 가게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나라에서 이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단순히 그냥 중고 물건이 아니라 여기서 돌아가는 시장 경제 체제와 이 어릴 때 아이들부터 내 집 앞에서 이 물건들을 내가 쓰던 장난감들이 이제 실증 나서 안 쓰게 된다? 그러면 그냥 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집 앞에다가 돗자리 펴 놓고 "이거 물건 사 가세요." 하면서 물물 교환하는 이 경제적인 것까지 배울 수 있는 이런 교육적인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뭔가 물건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기를 수 있는 와 이런 이 잘 돼 있는 이런 사회 체제 시스템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우리나라도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를 넘어서 이 책풀이가 나중에 저는 책방을 하는 게 꿈인데 '아 책방에다가 꼭 이거 중고 가게 이런 거 하나 꼭 만들어 놔야겠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차 마시면서 한쪽에서는 물물 교환하면서 이 물건들을 내가 안 쓰는 거 갖다 놓고 갖다 놓는 것만큼 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마음껏 내가 물건을 뭔가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 같이 뭔가 이렇게 계속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좋은 시스템 같다.'라는 게 저는 마냥 부러웠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고 가게는 그냥 중고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었어요. 이 책에서 보면은 음 이 저렴하고 플러스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서 중고 가게는 순환 경제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재사용하면서 물건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더 아낄 수 있는 이런 데가 되고요. 이 가게는 기부형 중고 가게가 있고 또 판매 대행을 하는 중고 가게가 있고요. 또 빈티지 상점이 있고 벼룩 시장이나 이런 중고 거래 행사를 하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핀란드가 되게 비슷한 점이 많대요. 왜냐하면은요. 우리나라도 뭔가 뭐 석유가 나는 나라도 아니고 자원이 참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핀란드가 그렇대요. 핀란드도 음 우리나라랑 뭔가 역사적으로 배경이 비슷한 게 있는데 넓은 거라고는 안반의 땅과 빙하가 핥히고 간 자리에 남은 호수와 나무가 전부인 정말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상으로 쭉 강대국이었던 러시아와 스웨덴 사이에 낀 부족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강대국을 서로 견제하기 위해 핀란드 땅을 전략적으로 요충지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돼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핀란드는 스웨덴 치하에서 자연스러운 독립을 기대했는데 이 러시아 통치가 또 놓이게 되고 어수선한 국제 정세를 틈타서 독립 선언을 하지만 나중에 그 상황들이 오랫동안 나아지지 않았고 끊임없는 세계 이 전역을 휩쓴 전쟁과 이 러시아와 국경 분쟁에 있었고 내전이 있었고 그래서 핀란드도 참 되게 고난이 많았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전쟁 후 쓰러진 도시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과정에서 이 산업화와 기계화의 파도를 만나면서 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토록 그리던 안정된 삶을 찾는 듯 했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국민들이 뭔가 어려운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게 됐다는 거죠. 열악한 기후와 또 척박한 지리적인 여건 속에서 자원을 많이
재활용해서 쓰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거죠. 발달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들의 교육도 되게 유명한 나라가 핀란드 아닐까요? 이 야외 활동을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핀란드 아이들은 되게 늘 야외에서 뛰어놀고 날씨에 뭐 이런 거 영하 20 도에도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 정도로 네 굉장히 뭔가 눈밭에서 둥글고 비 오는 날도 마찬가지고 흙탕물을 삽으로 푸면서 굉장히 놀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야외 활동복이 정말 포기해야죠. 네. 그 정도로 막 찢어지고 뭐 이런 건 비일비재한데 아이들은 또 금방금방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중고 가게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장화, 방수 장갑, 방수 바지, 방수 자켓, 방수 모자 뿐만 아니라 이제 방한복 추우니까 이 나라는 워낙. 그다음에 방한 장갑, 방한 모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팔면서 물물 교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활성화가 돼 있으면은 이 워낙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모두 되게 만족하는 이런 데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벼룩시장을 찾아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대요. 좀 비슷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책방 찾아서 못 그쵸. 다니고 여행 많이 가거든요. 근데 책방도 이제 새 책방을 많이 이제 갔는데 거의 중고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이런 책방들이 없어 가지고 좀 많이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어 이 나라가 굉장히 어 봄에는 되게 춥고 또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뚜렷한데 날씨는 아주 추운 봄, 여름은 따뜻한 봄 같은 날씨, 그리고 가을과 겨울이 있어요. 겨울은 해가 정말 12월은 일조량이 5 시간, 6 시간밖에 안 들어온대요. 해가 계속 떠 있는 거예요. 아니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은 해가 계속 떠 있고요. 날씨가 워낙 이런 게 특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는 막 깜빡 이렇게 해가 뜨면은 이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되게 커피, 술, 촛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많이 또 해가 많은 남부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추운 날씨에는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가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야외에 나가면은 이런 중고 문화를 자연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런 벼룩시장이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또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외 벼룩시장, 동네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왜 가족 벼룩시장 뭔가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게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와 정말 부럽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많이 축제처럼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시때때로 이걸 할 수 있게끔 어 같이 뭔가 나라에서 이게 뭔가 하나의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는 어떨지. 그리고 또 전문적인 이런 샵을 많이 해서 우리가 빈티지 샵이나 이런 중고를 뭔가 이렇게 재활용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정말 지금 시국에는 그쵸.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 보면서 이 책이 자체가 워낙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요. '여기 다 가고 싶다. 뭐가 있나? 이것도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핀란드가 너무 가고 싶기는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아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핀란드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아 책풀이도 요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요 책이에요.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고 가게에 갈까?' 요 책 한번 읽어 보시고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만약에 내가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구를 살리는 이런 환경에도 우리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